자, 어제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상담을 해준 분 두 분한테서 제가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물을 안 마시고 주스나 차를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적으로 몸에 탈수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제 우리 한 분은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 영양소도 없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 그래도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게 그게 물도 들어가고 영양소도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요양원은 가면 또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건강 원리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하고, 우리 몸은 전적으로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이게 다 우리 몸에 영양 흡수를 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주스를 마신다, 차를 마신다, 그냥 물에다가 차를 타서 하루 종일 뭐 몇 리터를 마셨다, 그것은요 우리 몸에서는 탈수 현상을 일으킨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 종류를 한 잔 마셨으면 따라서 물을 2잔을 마셔줘야 이 물 수분이 우리 몸에 물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차 종류는 계속 탈수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차 종류를 마셨다고 해서 물을 먹은 건 아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물에다가 뭐 요즘에 뭐 녹차가 뭐가 좋니 무슨 차가 좋니 해가지고 그 자꾸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마셔요. 그냥 맹물을 마시면 좀 허전한 모양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좀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야 될 것 같고요. 물은 물 자체를 보면 그냥 물이에요. 그거는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지요? 수력 발전댐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물로 인한 수력 에너지로 만든 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이 과일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견과류나 그 속에 각각 그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들이 있는데, 이 영양물질들도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물로 인한 전한 에너지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과일이 달리지도 않아요. 곡식이 달리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다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함께 만나지지 아니하면 태양빛을 받은 식물은 물 없이 태양빛을 받으면 말라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잎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에 따라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생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만 보면 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라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자꾸 섞어가지고 먹어야 몸에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이 중요한 것은 물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물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먹어야 할 시간에 물 먹는 법은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물을 마셔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에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그 속에 보면 깨끗한 물을 마시라,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을 해라, 뭐 햇빛을 받아라, 그 부분 이게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치료제를 받고 사는 건강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게 밥을 먹고가 다 중요하지만 이
이런 걸 다 해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과 함께 물이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썩어 독이 되고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갖다가 전달할 수도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 속에는 거의 90% 이상이 물인데 우리가 먹는 물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 물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로 했지요? 70%의 물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어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수만 가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물론 침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씹어서 깨고 갈아서 위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소화액이 나오고 뭐 우리 장기를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소화액이 나와서 이걸 다 소화를 시키지만 여기에 물이 하는 일은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소화되어서 만들어낸 그 영양물질들을 그걸 전부 뽑아서 그걸 피로 넣어가지고 피에서도 물이 이 영양소나 산소나 백혈구, 적혈구를 전부 운반해서 세포에다 풀어줘서 세포가 그걸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식물에다가 거름을 줘놔도 거름을 그냥 주워놓고 넣어놔가지고는 거름 효과가 없잖아요. 비가 와서 거름 속에 있는 영양물질을 녹여가지고 땅으로 집어넣어야 땅이 그 영양소를 흡수한 것을 뿌리가 빨아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도 물이 들어가야 그 영양소를 다 뽑아가지고 세포에다 다 전달을 해줘야 세포가 그 영양소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거름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땅속에 들어온 거름을 우리가 받아서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 들어오는 영양물질을 전부 녹이고 자르고 이것을 우리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물이 그 영양소를 전달해서 세포 속에, 세포 사이에, 장기 안에, 장기 밖에, 사이사이에 이 물을 통해서 이게 세포에 다 세포가 흡수하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는 세포 하나하나 안에도 물이 차 있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차 있고 세포로 만든 장기, 뼈 모든 기관에도 안에도 물이 흐르고 사이에도 물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이 세포 안팎을 흘러 장기와 모든 우리 인체기관을 흘러서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길러주고 원기를 돋워주고 우리 몸에 영양물질을 받아 흡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몸에서 이걸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살 빠지고 자꾸 빠져나가고 자꾸 몸이 야인 분들은 음식 먹고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반드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학자는요, 모든 병이 만성 탈수에서 온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 화이 부인이 쓴 글을 하나 보면 그 치료봉사에 있는 거 하나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지신 그 책에 다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치료봉사 237쪽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의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먹는 이 영양 물질들 이것을 받아서 우리 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 병을 저항하는 면역력을 일으켜주는데, 여러분 뼈에서 피를 만들고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뼈에도 물이 모자라면 피를 생성하거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게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이 뇌신경으로부터 우리 인체 모든 기관에 전체적인 생명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는 게 그게 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양소가 없다, 이게 뭐 육각수를 먹어야 된다, 이게 뭐 무슨 정류수를 먹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먹어야 돼, 물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이 제일 좋은데요. 요즘은 물이 너무 오염이 돼 있으니까 조금 정수를 해서 깨끗하게 걸러서 먹는 게 필요할 뿐이지, 그 물을, 좋은 물을 마시려고 뭐 비싼 기계를 놓고 비싼 물을 사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물을 먹으면 뭐가 있고 뭐를 만들고 해가지고 막 비싼 물을 사다가 주는 물은 안 먹고 막 그걸 비싼 물을 사다 놓고 마시는 환자들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러지요. 그냥 물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물이 우리 몸에 영양소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느 때에 물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 평상시 보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은 대단히 큰데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몸을 살려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오셔서 다 배우고 또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이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물은 특히 언제 더 필요하다고 하는가? 이 몸이 지금 나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 오는 것이, 물론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서 목이 마르다 하는 사인을 줄 때까지는 아주 탈수가 심각할 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먹어줘야 된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밥은 아직 위장 안에 소화 안 된 음식이 있을 때 음식을 넣으면 안 되고, 음식은 과식을 하면 몸에 독이 되지만 물은 많이 먹어도 이것은 다 많으면 흘러 보내버리기 때문에 몸에 쌓여서 독을 일으키거나 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물을 자꾸 많이 먹으면 이게 우리 몸에 소금의 농도가 약해지면 기운이 빠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밥을 안 먹고 반찬이나 염분을 안 먹고 금식을 할 때 물만 먹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소금을 약간 타서 먹어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저께 누가 저한테 소금을 죽염을 타서 물을 먹일까요? 저하고 상담하신 분 계시죠? 누가 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해줄 말이 있는데 보내놓고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요. 어제 오늘 가시는 분 중에 한 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일단 그 제가 물들이를 했죠. 그랬더니 죽염을 섞어 먹일까요? 그랬죠. 왜 물을 자꾸 많이 먹으면 염분이 떨어지면 기운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죽염을 섞어 먹으라고는 했는데 물마다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제가 어제 깜빡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못 해드려서 아침에 마침 생각이 났네요. 아침, 점심, 저녁 과일을 만약에 먹게 되면 사이에 한 차례만
오전하고 오후하고 한 차례만 물을 짜게 타지 말고 그냥 물을 먹으면 짠 느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타서 사이사이로 한 잔씩 먹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맹물을 먹여도 되겠어요. 자, 언제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머리가 아프다, 통증이 온다, 마비가 온다,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에는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지금 몸에 물이 없어.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보라는 그 책의 그 내용에 보면 그 화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통증, 마비,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깨끗한 물만 하루 이틀 먹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 몸에 일어나던 이런 통증이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던 이런 증상들은 싹 없어진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다 나가잖아. 그죠? 이런 증상들이 하나는 없어지고 혈압도 조절되고 이게 다 지금 조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물이 모자라서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혀서 노폐물이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음식을 더 먹지 말고 깨끗한 물을 하루 이틀 먹어라.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근 40여 년간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간 과학자가 말했다면 저는 그걸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건강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건강 원칙들,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100% 믿고 환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믿고 배우고 실천할 그 원칙을 우리 삶에 세울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약으로 고칠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아니고 재림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빛,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을요, 정말 이 교회는 다 받았어요. 연의 선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전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될 수 있는 건강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이런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걸 잘 찾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을 해 나가면 그게 전부 현실이 되고 그게 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면서 이 빛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세미하게 비추고 있는 이런 진리를 풀어서 그냥 우리가 딱 떠먹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책들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책을 좀 성경하고 같이 이래 보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제 제가 그 인도에 어떤 분 약을 한 움큼 치고 왔는데 평생 자기는 물을 안 마신다 그랬다 했죠. 몸이 얼마나 기름기가 번득번득하고 몸이 뚱뚱하고 피부가 단단하고 이 혈액 순환이 절대로 안 되게 생겼어. 이 사람 몸은 딱 제가 만져보잖아요. 딱 만져보면 땡글땡글해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이거 말랑말랑하게 피부가 풀어져야 돼요. 아, 근데 이분이 물을 먹지 않아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몸에 어떤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서 그 몸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약을 주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주로 그런 거예요.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없어서 병적 상태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면 몸이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받아 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몸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만난 그분은요. 하도 기가 막히는 환자를 제가 봐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왜 물을 먹어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물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만큼 물을 먹는 데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가 살아있는 거는 밥 먹을 때 국 먹고 밥에 음식에 물이 들어가서 과일에 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분은 그 물 부족으로 탈수로 인해서 세포가 망가지고 기능이 약해져서 못하는 그걸 하나하나 받아서 먹다가 보니까 약이 한 움큼인데 거기서 이분은요 응급 상황이니까 과일도 안 먹이고 물만 계속 한 2, 3일 물만 계속 먹이다가 금식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먹여서 그 집회 동안에 밥 안 먹었어요. 계속 과일 먹이고 물 먹이고 과일 먹이고 물 먹이고. 왜? 몸에 쌓여 있는 걸 전부 풀어서 이걸 청소를 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런 분은 고기 먹고 기름 먹지요. 과식하지요. 간식하지요. 물 안 먹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또 끈적끈적하겠어요. 그런데요, 물을 하루 이틀 먹이고 나니까요, 이 아프던 증상들이 절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이것도 좋아졌고, 이것도 좋아졌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요, 그게 열흘 세면하는 동안에 물 먹고 과일 먹었잖아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밥하는 거 철저히 배우고 적어가지고 회복시키는 걸 배워가지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게 된대. 집에 갈 때에는요, 그 약 한 움큼 쥐고 온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팠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그게 몸이 땡글땡글하던 몸이 얼마나 부드러워졌겠어요. 벌써 만져보니까 이제 손이 들어가. 이 만지는 촉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물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 먹으라 하면 안 먹어요. 그런데 물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때 이제 물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이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할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포 안에도 물이 다 차서 흘러야 되고 세포 사이사이 장기 사이사이도 전부 물이 차고 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몸이 큰 사람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이걸 다 순환을 시켜낼 거니까 물의 양을 좀 많이 먹으라는 것인데,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아이도 세포 분열이 계속 뱃속에서 일어나서 아이가 크잖아요. 그런 거 아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아이가 자라는데도 거기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임산부가 물을 먹지 않으면 이게 만성 탈수에 들어갔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수많은 병들이 생기는 게요. 임신을 해서 영양 결핍이 됐든지 자기가 평상시에 혼자 먹으면 간단하고 소식으로 단순하게 먹어야 되는데 안에서 아이가 엄마의 영양소를 받아 먹을 때는 아이 몫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과식을 하고 간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식사 때 음식을 먹으면서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반드시
중간에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임산부의 식사법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밥 먹고 물 먹고 이거 자고 깨고 할 동안 이걸 임산부가 이걸 철저하게 이 건강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 때에 엄마에게 필요한 물 거기다 플러스 아이에게 필요한 물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엄마 몸에 있는 물을 아이가 뺏어가서 엄마가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만 넣어주고 영양 공급만 해도 그거 입덧하잖아요. 그게 훨씬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시키고 나서 이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되려면 이 몸 전체 골격이 이동해야 됩니다. 이 자궁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궁이 열릴 때 우리 몸에 거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골격도 같이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열려서 아이가 출산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이 몸은 제자리 복구 작업을 하잖아요. 이 복구 작업을 할 때에 자궁에서 나가고 거기서 일어나지만 몸 전체가 다시 재복구 작업을 해서 제 위치로 돌려주는 이 기간을 조리하는 기간이에요. 이 아이 낳고 산후조리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산후조리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병 치료하는 원칙하고 똑같은 걸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몸을 쉬게 하고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 산소를 마시면서 어떤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받고 있으니까 몸이 신속하게 치료돼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할 때 몸이 밥 먹을 때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임산부가 아이 낳고 이 모든 골격이 이동하고 있을 때 제자리로 복구할 때 밥을 자꾸 먹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엄마들은 애 놓고 나면 배가 허전하다고 자꾸 먹이고 중간에도 먹이고 미역국 끓여서 자꾸 먹이지요. 여러분 아이는 자궁에서 낳았는데 왜 위장에다 음식을 자꾸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가 꺼졌으니까 허전하다고 자꾸 먹으라 그래. 그러면요 아이 난 이 산모가요 뚱뚱뚱 붓습니다. 뚱뚱 부어서 이 음식을 다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몸에 무리를 일으킬 뿐 아니라 몸에 음식이 과하게 들어오면 이것을 급하게 들어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구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훨씬 더디요. 지금 여기 애기 놓을 사람 몇이 있어요. 잘 들어두셔야 되고 여러분 며느리나 딸이 애기 놓을 때 산후조리 할 때 이거 꼭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산후조리만 강의를 해서 한번 유튜브에 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제 이름 치고 산후조리 제목을 치면 그 강의가 뜰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가 나가고 나서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 일본애고 저 뭐 괌애고 미국애고 한국애고 제가 가서 만나보면요.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PMM 선교 나가가지고 거기서 애기 녹화할 때 이걸 막 했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일본에도 계시고 대만에도 계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애기 놓을 때 이 강의를 듣고 애기한테 산모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켰더니 진짜 아이를 낳고 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붓지를 않을 뿐 아니라 이 회복이 너무 빨리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제 만나면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배워두면 참 좋아요. 엄마가 아기 낳고 나면요. 그냥 밥을 먹이지 말고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물 마시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젖 돌아올 때까지 한 이틀 동안 요즘 엄마들은 뭐 젖이 빨리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한 이틀, 3일 만에 젖이 돌아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하루라도 이 아이 젖 먹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여기서 과일식 하는 그걸 산모에게 그걸 시키세요. 밥 먹이지 말고. 그 물을 마시고 과일을 이렇게 먹여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듯이
이 산모도 회복이 빨라지는데요. 붓지 않을 뿐 아니라 몸에 나쁜 피가 빨리 빠져나가서요. 산후통, 배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아이 낳고 지를 어떤 데 잘라서 상처를 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기부서 오면 아랫도리가 아프잖아요. 이럴 때 병원에서는 주사 놓고 항생제 주고 한 3일 동안 병원에 놓고 그거 다 후속 치료를 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식을 해서 건강식을 철저히 하면요. 또 평상시에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건강식으로 하다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 할 때는요. 항생제 안 써도 그게 빨리 아물어버리는데 병원에서 항생제 쓸 때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이게 산후조리가 빨리 끝납니다. 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쪽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 공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다른 일감이 들어오면 일하는데 방해가 돼.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도 이게 완전 응급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럼 몸이 거기 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고 과식하고 이 몸이 다른 쪽에 에너지를 써야 되면 이 회복하는 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병이 잘 안 나아요. 그 몸에 암이 생겼다, 염증이 생겼다, 혹이 생겼다, 뭐 어떤 일이 생겼다, 통증이 온다. 이럴 때에는 그냥 물만 먹고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 몸이 일을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 과일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은 건강식을 먹어야 돼요. 미역국에다가 뭐 고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이지 말고 미역국을 끓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건강 미역국 끓이는 거, 건강 음식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산후조리하는 음식으로 그대로 먹이되 절대로 많이 먹이지 말고 소식으로. 그래서 위장에 음식이 작게 들어와서 위장 안에 피가 적게 쏠릴수록 몸을 회복하는 일에 쏟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날 뿐 아니라 나아지던 병도 도로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산후조리하는 산모에게도 과식을 시키면 안 되고 중간에 간식을 시키면 안 되고 중간에 물을 먹이고 가볍게 음식 먹은 둥 만 둥 가볍게 이렇게 먹어주면요. 이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절대로 붓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요. 이 치료 원리 이걸 제가 환자들에게 하면서 이 원칙은 우리 몸이 자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는 우리 딸에게다 이걸 적용을 시켰어요. 우리 큰 딸아이가 이제 큰 애가 25살인데 그 애 놓을 때는 제가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딸을 낳을 때가 지금 그 애가 고3이니까 18인가? 그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낳아서 산후조리, 이 아기 관리를 전부 건강원칙을 따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우리 큰딸아이가 배달에서 일을 하면서 첫 애를 놓고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다 힘을 얻지 못해요. 보세요. 이게 빠졌다가 제자리로 나사가 딱 좋아져야 힘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느슨하게 들어가다가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안 된 채로 이 몸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아이가 아는 분은 아는지 모르지만요. 뭐 쌀 한 가마니 같은 거는 희끈희끈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힘이 있는 아이인데 사과 박스를 하나 차에다가 못 올리는 거예요. 시장 가서. 그런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해요. 아이가 완전히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애 놓고 나서. 그래서 내가 얘를 산후조리를 못 시켜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애를 임신해서 이제 놓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애를 놓고 제가 애 놓은 그날 아이하고 산모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 병원의 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 3일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입원을 하다가 퇴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첫 식사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밥이 나오는 걸 밥 먹이지 않고 지 남편 먹으라고 얘는 제가 준비해간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과일을 따뜻하게 이렇게 씻어서 따뜻하게 해놨다가 이 아이에게 과일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 과일을 먹이면서 제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한 이틀 동안을 물 먹이고 과일 먹이고 3일 만에 회복식을 해서 조금씩 우리 배달해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갖다 먹였어요. 그랬는데요. 이 애가 일주일이 되니까 몸이 가뿐해갖고 날아갈 것처럼 편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뭐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애기 낳았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애기 놓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애 논 사람인지 안 논 사람인지 전혀 표가 안 날 만큼 애가 한 일주일 되니까 가뿐하게 그냥 막 북에도 나와서 제가 절대로 나오지 말고 그래도 한 달은 쉬어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그때 줬는데요. 그 이후로 원래 힘이 다 살아났어요. 원래 그 건강 상태가 싹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지가 다 짓고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마 내일 모레 여기 한번 올 거예요. 키도 쪼매나 생긴 애인데요. 참 일을 잘합니다. 힘도 세요. 웬만한 남자들하고 팔씨름하면 다 이기는 애예요. 그런데요. 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를 출생시키고 나면요. 애가 양수 속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영양줄을 받아서 먹다가 나와서 이제 영양줄이 끊어졌죠. 그럼 이제 애가 엄마 젖을 먹고 사는 건데 애가 나와서 젖 먹기 전에 애 젖이 들어오기 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엄마들이 요즘은 우유도 다 먹이고 남의 젖도 먹이고 뭘 자꾸 나와서 애가 울면은 뭘 갖다 먹여야 된다 해서 우유를 타서 먹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엄마 초유를 먹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을 먹이세요. 물을. 아이를 물을 끓여가지고 미지근하게 식혀가지고 우유병에 넣어서 아이 입에다 넣어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새벽에 애를 낳았는데 제가 간호사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애에게는 우유고 뭐고 애기 먹이는 거 먹이지 말고 물을 끓여 제가 물 끓여 간 걸 이걸 줘가지고 이걸 우유병에 넣어서 아이가 울 때마다 이걸 먹이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애기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하루 종일 울 때마다 물을 자꾸 먹여요. 그 뒷날도. 애기 엄마 초유 나오면 그때 젖을 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을 금식을 시켜주면 숙변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만 먹고 며칠 지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담석 이 뭐니까 신장 요로 결석도 다 빠져나오듯이요. 우리 몸에 강한 생시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을 며칠 하고 나면 이 장기 속에 있는 변이 옛날 누르붙은 숙변까지 싹 다 빠져요. 그런데 아기에게 하루 이틀 정도 이 물을 먹여서 금식을 시켜놓으면요. 태변을 엄청 많이 쌉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 나와서 우유나 젖이나 빨렸을 때보다 이걸 물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먹여서 보면요. 전에 큰애는 이 태변을 싸도 기저귀에 그냥 까맣게 이렇게 한두 번 싸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먹여놓으면요. 이 아이의 태변이 고여있던 장 청소가 깨끗하게 돼버리면서 대변이 푹 나와가지고 막 밑에 요 깔아놓은 데까지 기저귀 밖으로 나와서 다 싸내요. 얼마나 시원하게 빠지는지 몰라. 이게 제대로 안 빠진 데다가 고기 먹고 아이들이 커지요 과자 먹고 이래가지고 여기 만나고 해서 숙변이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장청소를 이렇게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고 엄마 젖을 먹을 때에도 엄마 젖을 조금 먹고 그만두지 말고 아이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먹여주고 한 3-4시간의 시간의 간격을 둬야 돼요. 아이 젖도 간식을 자꾸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반드시 물을 한 차례씩 먹여줘.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아이들은 세포 정식이 빠릅니까?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세포 정식이 계속 아이들 일어나면서 아이가 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요. 엄마 젖도 먹어야 되지만 물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젖 먹을 때 우유 먹을 때는 더 물을 줘야 되고요. 물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먹여주면 아이가요. 이 신생아 이 뭐 태열기 같은 거 황달 같은 거 이런 것도 빨리 해결이 돼요. 어쨌든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 건강 원칙을 우리 몸을 다루는 이 원칙을 적용을 시켜줄 때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에도 중간에 뭐 주스나 탄산음료나 뭐 우유나 더 좋은 거 먹이려고 자꾸 간식으로 영양 있는 거 먹이지 말고 밥 먹고 나면 사이에 물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간식을 넣어주지 말고 물병을 가방 안에 넣어서 아이들이 중간에 물 마시는 걸 가르쳐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 거 가르쳐주고 엄마들이 극성스러운 엄마는 물을 떠가서 아이들 깨우잖아요. 그 물부터 마셔. 이래가지고 아이들에 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크는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세포가 계속 적식하니까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식물에게 필요하고 짐승에게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어가는데 사람도 늙으면 물이 다 빠지고 죽는 게 자연사할 때 그렇습니다. 늙어서 자연히 죽는 사람 보면요. 죽기 전에 자꾸 오줌 넣어가지고 물이 쫙 빠져요. 뼈만 딱 남아서 돌아가셔.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병 없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계속 소변을 봐요. 물도 안 잡수는데 소변을 봐요. 몸에 있는 물 다 뽑아내요. 그럼 사람이 쪼글쪼글 해골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물 필요합니다. 자, 물 정신 차리고 잡수시고 자녀들에게도 물 먹이고 아픈 사람에게 물부터 갖다 주시고